이게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고 있는 서부지법에 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부지법이 지금 파면 팔수록 더 충격적이죠. 왜 더 충격적이냐? 자, 기사를 보니까 영장 판사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파면 팔수록 더 나와. 왜? 뭐라고 말해요? 헌법 재판관까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야. 정계선, 뭐 마은혁, 영장 판사, 뭐 공수처장 이 사람들만 우리 법 연구회가 아니라 헌법 지금 재판관이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좌파가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우리 그림 봤던 것처럼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 기각됐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 헌법재판관이 여러분 문영배잖아요, 문영배. 근데 문영배가요, 자기가 글을 적었어요. 근데 뭐라고 글을 적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문영배가 굳이 분리하자면 우리 법 연구회 내부에서 내가 제일 왼쪽의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와, 문영배가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마은혁,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마은혁. 이 마은혁 뭐였어요? 이 마은혁 나도 정말 극자란 말이에요, 극자. 노회찬과 같이 예수의 세력이었다면. 근데 그 예수의 세력이 있는 그 마은혁보다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더 좌쪽에 있다. 완전 예수의 세력인 거예요. 완전 예수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이걸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예수회가 장악한다고요, 여러분. 딥스테이트가 장악한다고요. 오늘 이충근 박사님 오셔서 제가 이충근 박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이충근 박사님 미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제가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미국 사람들과 이충근 박사님은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음모론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미국 사람은 그게 절대로 음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딥스테이트의 그 이름들을 막 쭉 이충근 박사님이 나열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지식인이시고 누구보다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누구는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들 가장 최고의 지식인이 음모론이 아니고 딥스테이트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미 다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적 전쟁이 이 예수회와 딥스테이트랑 일어나고 있는데 딥스테이트가 음모론이라고 말하면 지금 여러분 안고가 빠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빠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이겨요. 적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오늘 이충근 박사님 우리 교회에서 했던 강의 꼭 들어보십시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현직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 있고 사법부가 똑같이 무너져 있고 이 미국의 수많은 이 잘못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미국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학교가 들어와 가지고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 붙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학교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모든 일의 출발이 여러분 이 저기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부정선거 때문이겠다, 부정선거." 근데 그 부정선거를 하면서 사진이 딱 잡혔는데 오하이주에 여러분 뭐가 잡혔어요, 여러분? 배에서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있는 나라보다 우리나라 선거 종이를 썼잖아요. 오하이주에서 배에서 우리나라 선거 종이를 꺼내는 장면이 포착됐다니까요, 여러분. 포착이 됐다고요. 그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스카이데일리의 이 이야기가 실제고 신빙성이 있느냐. 왜냐면 미국의 소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이충근 박사님이. 정확하다. 지금 미국이 부정선거 움직일 때 대한민국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같은 세력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장악하려고 했던 걸 트럼프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딥스테이트라고요. 그 딥스테이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기 햇반님이 예수회는 수도원 아니 많은데 아닙니다. 예수회는 누구냐면 천주교에서
종교개혁 일으킨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만든 집단이 예수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 찾아보십시오. 예수회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음모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순신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지금 자료 있지만 안 찾아왔는데 일본 국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국기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국기라 예. 요게 예수의 국기라고 했잖아요. 요 국기를 가지고 와요. 왜? 누가 무기를 팔았어요? 예수회가 무기 팔았어요, 여러분. 1 차, 2차 세계대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영배 같은 예수회 같은 자가 판사를 하고 있고 대법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재판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런 예수회 출신들이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서부지법이 예수에게 넘어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회 출신인 문재인 정부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증용됐다. 정우택이 뭐라고 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우리법 연구회 사법부를 만들 작정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예수회와 딥색에 넘어간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이 한 거예요, 문재인 여러분. 문재인 때 우리나라가 예수에게 넘어갔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자유진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유진영도 못 들어올 뻔했어요, 여러분. 1%도 안 되는 차이로 겨우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정말 지금요,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알아요. 지금 예수회 모르는 사람 많은데 오늘 설교 쭉 들어보세요. 예수회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문재인이 여러분 어떤 자냐? 아까 일루미나티의 세력이 부엉이라고 했죠, 부엉이. 이 문재인이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부엉이 모임을 만들어요, 여러분. 왜 부엉이 모임을 만들었냐? 간단합니다. 왜? 일루미나티의 세력이 누구냐면 문재인과 노무현이었어요. 여기에 멘토가 누구냐면 제가 계속 최근에 나누고 있는 송기인인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하는 거야. 요 송기인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문재인의 정신적 신부죠. 이낙연을 도와주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멘토인 게 송기인 신부예요. 이 송기인 신부를 뭐라고 말하냐? 정의구현 사사장. 요거를 영어로 하면 제수이시고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그러니까 예수회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정의구현 사사단이에요. 여러분 정의구현 사사단. 그 문재인의 멘토고 노무현의 멘토고 이낙연의 멘토였던 송기인이 예수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게 여러분 너무 황당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말도 안 됐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회를 통해서 노무현이 먼저 나아가다가 노무현이 어떻게 했어요? 끝났습니다. 그럼 어디서 끝났다고 했어요?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당한 거죠, 여러분. 자살당한 겁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죽고 난 다음에 권력을 문재인이 얻는데 문재인이 뭐라고 해요? 부엉이 모임을 만들어 버려요. 예수회는 항상 심벌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부엉이 모임의 핵심 권력을 가지고 있던 문재인이 뭐를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법 사법부를 만들었고 이 우리법 사법법이 어디 있다고요? 서부지법에 있고 서부지법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심벌들이 있다고요. 오늘 안 가져왔지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무덤 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 했어요? 피라미드 전시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우연이라고?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세력이 대한민국은요 지정학적으로 예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패권 국가이기 사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국에도 우리나라가 필요하고 미국에도 우리나라가 필요하고 글로벌 세력들에게도 우리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제가 예전 설교에서 말했지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예수회가 4번의 침공이 있었어요. 4번의 침공. 그 4번의 침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했던 게 예수회 출신들이에요. 예수회. 여러분 이제부터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회의 송기인 신부를 멘토로 삼은 제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철저한 예수회
신복입니다. 예수의. 그래서 드루킹이 뭐라고 말했어요? 문재인은 예수의 출신이고 조국이 뭐라고 말해요? 조국이 로마이다, 로마. 문재인은 대한민국이 조국이 아니다. 로마를 따라간다. 예수를 따라간다. 여러분 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제부터 너무 중요하지. 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수의 출신 교황이 지금 교황이 예수의 출신이거든요. 프란치스코가. 프란치스코를 2번이나 직접 가서 만납니다. 2번이나. 송기인을 통해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갑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셔야 돼요. 2번이나 교황을 만났는데 자, 교황을 만나러 간 날 문재인이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보고 너무 소름 돋았어요. 어제 자료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다가 와, 대한민국 진짜 완전히 넘어갔구나. 이 대한민국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었으면 벌써 끝난 건 벌써. 여러분 지금 천주교 들어간 나라들 보세요. 다 속국됐어요. 커피나 만들고 있어요. 농사나 하고 있어요. 제3국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6.25 전쟁 때 최빈민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한 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다 지금 여러분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다 속국됐어요. 근데 이 문재인이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여러분. 교황을 만나고 나서 로마 성당에 들어가서 DMZ 철조망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북한과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만들어서 교황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명담 만드는 바쁜 일정을 쪼개 산티냐시오 성당을 찾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뭐라고 말해? 이곳에서 열린 철조망 평화가 되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의 설립자 로욜라 성 이냐시오가 수호성인 이 성당은 로마를 갔어요. 교황을 만납니다. 교황을 만나고 그 로마에 수많은 여러분 성당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당 가운데 굳이 찝어서 어디로 가서 행사를 하냐면 예수의 설립자인 로욜라가 수성인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이 날은 바닥에 136개로 만든 한반도 지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어린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한반도를 돌았고 소파로노가 선악고용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여기가 예수의 성당이 예수의 성당. 교황 만나고 로마의 수많은 성당 가운데 행사를 굳이 예수의 성당에서 잡고 거기서 뭐를 하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한반도로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원을 돌면서 촛불로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인신제사 퍼포먼스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예수의 신인 음녀에게 대한민국 넘기는 장면입니다. 인신제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박용만 여러분 두산그룹 회장이에요. 근데 두산그룹 회장이 회장의 이름을 안 가요. 어떤 이름을 간 줄 아세요? 한국 몰타 기사단으로 한국 몰타 기사단. 여러분 천주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회가 있고 이 예수회와 몰타 기사단이 있습니다. 이 몰타 기사단을 모티브로 해서 예수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 영화가 그 뭐죠? 저기 킹스맨이죠. 킹스맨. 몰타 기사단 킹스맨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킹스맨 여러분 일루미나티 세력입니다, 여러분. 일루미나티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몰타 기사단을 통해서 지금 아니 한국 기업 회장 대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대표냐? 한국 몰타 기사단 대표입니다. 같이 문재인과 예수의 출신으로 들어가서 뭘 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인신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적화 통일을 하고 이 적화 통일로 어린 아이들 인신제사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수의 음력에 바친 겁니다. 이게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에 드렸던 인신제사예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3년 만에 문 대통령을 따라 교황청에 간 박용만 수행 직감은 물타기 사단이다. 예,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일화죠. 요 일화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음모론이 아니에요. 음모론이 쌓이면 여러분 그게 음모론입니까? 음모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의 세력들이 대놓고 우리나라에서 "나 예수입니다. 예 대한민국 넘기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의 출신이 돼서 사법부를 다 예수의 출신 뒤집어 엎어서 지금 나라 이꼴 된 겁니다, 여러분. 190석 돼 가지고 예수의 세력들, 중공 세력들을 집어넣어서 지금 대한민국 이꼴 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혁명했잖아요. 이 혁명을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언론사인데 JTBC입니다. 근데 이 JTBC가 특별히 손석희가 가장 앞장섰잖아요. 그 문재인 예수회의 핵심 멤버들을 청와대로 집어넣었잖아요. 그 일 하고 나서요. 한국 가톨릭 매스컴 대상을 송석희가 받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웃긴 게 이거 가톨릭 매스컴 누가 지어주냐면 종교나 종교 유무나 종파를 초월해서 사회 매체에 정의와 평화 등 사랑의 인간 상황 등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드높인 사람들에게 주는데 왜 손석희에게 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호 사건,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관하여 심층 보도를 해서 공의와 정의와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사랑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예수회를 집어넣은 공이 크기 때문에 예수회에서 손석희에게 상을 준 겁니다. 상을 줬다고요. 그러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언론부터 그리고 386 세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북, 친, 중 그리고 예수의 세력들의 자금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1945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여기서는 자료를 가져와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지만 제가 올렸던 영상 보십시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있잖아요. 그 동양평화론의 책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를 교황에게 바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중근의 조국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독립투사로 알고 있지만 독립투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요 여러분 안중근이 적은 책이 직접 나온다니까요. 예수의 출신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출신이라고요. 이게 이어져서 손석희까지 이어간 겁니다. 안중근 여러분 열사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넘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예수에게 넘기려고 했던 세력입니다. 그의 책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오늘 그걸 나누는 주제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 JTBC의 손석희가 이렇게 일루미나티 세력에게 상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JTBC의 사장이 손석희인 것 같지만 손석희가 아닙니다. 손석희보다 이 JTBC에 더 검은 손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홍석현입니다. 이 홍석현이 누굴 키운 거냐면 이 사람을 스카우트했죠. 그리고 홍석현이 스카우트한 사람을 통해서 문재인이 됐고 문재인을 통해서 사법부가 완전히 예수의 출신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일의 가장 뒷배경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홍석현이에요. 언론을 쥐고 있습니다. JTBC, 중앙일보. 여기에 회장이 바로 홍석현입니다. 홍석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홍석현을 모르면 지금 대한민국의 전쟁을 모르는 겁니다. 문재인만 알고 있으면 꼬리 잘리게 달려가는 겁니다. 문재인만 알고 있으면 진짜 깊숙한 곳에 있는 예수회와 딥스테이트 세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 홍석현 중앙일보와 JTBC의 사장이면서 여론전을 통해서 수많은 정치인과 대통령을 만든 거물급 인사. 이 인사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스카이델리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2017년에 기사를 냅니다. 어떤 기사를 내냐? 홍석현이 삼극위원회의 부회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회장은 아시아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이고 일본의 회장이 있고 우리나라의 부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대표격인 사람이 바로 홍석현인데 홍석현이 삼극위원회라는 곳의 핵심 멤버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일보와 JTBC의 회장을 맡고 있는 홍석현 회장이 지난 18일 돌연 사임을 발표한 가운데 홍 전 회장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삼극위원회가 관심이다.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 삼극위원회에서 홍 전 회장은 아시아 태평 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곳은 지난 1973년 데이비드 누구를 통해 록펠러 전 JP 모건 회장을 통해 만들어진 글로벌 엘리트 집단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음모론 아니에요. 여러분, 스카이델리가 이거 지금 기사가 실제로 폭로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딥스테이트 이거 음모론 아닙니다, 여러분. 홍석현이 뭐 하는 사람이냐? 알고 봤더니 아주 예전부터 뿌리 깊었던 삼국회 의원의 회장인데 록펠러, 특별히 JP 모건의 회장이었던 록펠러가 만났던 글로벌 엘리트 모임의 대한민국 회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엘리트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홍석현이에요. 홍석현을 통해서 손석희가 나왔고, 손석희를 통해서 문재인이 나왔고, 문재인과 예수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예수회 출신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리본도 딥스 겁니다. 세월호 찾아보면 이렇게 전시안이 있어요. 노란색 전시안. 여러분, 이 삼극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지식인들이 다뤄놨습니다. 자, 미국사 산책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극회를 삼각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삼각주의는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다는 가정 위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삼극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게 삼극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충구 박사님과 개인적으로 식사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충구 박사님이 글로벌리스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 자기가 한때 국가주의와 글로벌리스즘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 체제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대요. 이거 고민하면서 이 국가론과 글로벌리스즘에 대해서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에서는 실제 있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 이 글로벌리즘과 그리고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면 세계 통합 연합을 말한 거죠. 이렇게 연합되는 것과 국가론 가운데 뭐가 더 우리에게 올바른 사회 형상을 갖다 주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연구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이충근 박사님 읽으면서 글로벌리즘은 반기독교 정서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 단위를 만들었고 이게 성경적이라는 걸 그때부터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막스가 말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니까 국가론을 무너뜨리죠. 혁명이 일어나면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지 않고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싸울 것이다. 어떻게 해요? 글로벌리즘을 말하기 전에 나라의 개념이 사라질 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무정부를 말하잖아요. 무정부. 여러분, 무정부, 무교회주의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좌파 사상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좌파 사상이. 자, 여러분, 이 삼각주의가 그런 것으로 세워졌어요. 다른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음모론자가 아니라 최고의 언어학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언어학자가 노암 촘스키예요. 그래서 언어학을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책 중에서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데베르크 그룹이나 삼각위원회의 화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 두 개가 일루미나티 세력, 예수의 세력의 가장 실질적인 모임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론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연례 모임인 다보스 경제포럼. 제가 다보스 경제포럼 계속 얘기했죠. 보세요. 다보스 경제포럼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은 그저 사교적 모임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다보스 경제 포럼을 말하는 겁니다.
빌데베르크 그룹의 모임이나 삼각위원회 모임에 비하면 다보스 경제포럼은 그저 사교 모임에 불과하다는 거야. 유치한 수준의 모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임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결정권은 다보스의 얼굴에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보스는 모여가지고요,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뭔지를 비춰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심볼드만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실제적인 결정을 어디서 하냐? 다보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보여주기식이고, 빌베르크 그룹이라던가 삼각위원회 회합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세계 경제 포럼은요, 뭐 대통령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초청을 받아서 갈 수 있어요. 거기 간다고 다 일루미나티 세력은 아닙니다. 거기는 일루미나티 세력들의 이데올로기가 퍼지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진짜 거기에서 핵심 멤버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 상황들은 요 두 그룹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요 두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자, 빌데베르크를 또 다른 발음으로 하면 빌더버그 회의라고 합니다. 빌더버그 회의로 많은 사람들이 좀 다 알고 있죠. 이 빌더버그 회의가 어떤 곳이냐? 빌더버그 회의를 운영하는 빌더버그 그룹 측이 공개한 주요 의제는 AI가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은행 시스템의 뒤를 이었으며 그 다음 중국, 에너지 전환, 유럽, 재정, 인도 등이 있다. 굵직굵직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곳에서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요 결정되는 건요, 다 비밀이고 내용 발설 금지예요. 핸드폰 못 갖고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획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누가 가느냐? 화이자, 키신저, 뭐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I,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하나 만들까? 그 회의를 빌더버그라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책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나눴던 합해전쟁이라고 하는 책, 합해전쟁. 요 합해전쟁의 책을 보면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딥스테이트들의 합해전쟁이 일어날 것인 거에 대해서 나눕니다. 지금 트럼프는 중국하고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 달러의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미국 은행들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 은행입니다. 그리고 그 민간 은행의 대부분을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고 있어요. 그 세력들이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패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중국에 선전포고 안 하잖아요. 중국은 그냥 당연히 무너뜨려야 되는 거고, 누구 세계공산당 딥스테이트에게 선전포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딥스테이트에게 선전포고를 했던 대통령 다 죽었습니다. 링컨 죽었잖아요, 여러분. 케네디 죽었잖아요. 암살 시도 당했잖아요. 여러분, 좀 이따 자세히 나누겠지만 트럼프와 트럼프 가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이따 자세히 나눌 겁니다. 지금 요 얘기에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트럼프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패권 가운데서 로스차일드 가문과 싸워서 이 패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총살당한 거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총살 당할 뻔한 거 우연 아닙니다. 진짜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악인들도 사용합니다. 아수르도 사용했습니다. 바벨론도 사용했습니다. 고레스도 사용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트럼프가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엘리트들의 암살 공격으로부터 트럼프를 살린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합해전쟁 가운데서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 금융 재벌들, 글로벌리스트들이죠. 1년의 핵심 조직기구인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와 미국 외교협회를 설립했는데, 훗날 이 두 핵심 기구는 두 개의 새로운 산하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영국 왕국과 미국의 외교협회를 섭리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두 개의 새로운 산하가 나왔다. 그게 뭐냐? 경제 분야는 빌더버그 클럽이 거시 방침을 관장하고 정치 쪽은 삼각의원회가 담당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세력이
만들었던 게 뭐냐, 영국과 미국에 있는 일리미트 세력들이 만들었는데 그 두 개의 산하 기구가 바로 빌더버그와 삼각의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통해서 경제와 정치 영역이요, 다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냐? 우리나라에 파송된 일루미나티 세력들입니다. 딥스테이트 세력들입니다. 여기 누가 들어있다고요? 아까 봤던 누구였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홍석현입니다. 홍석현.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모임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적어 놓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삼극회의 회원이 누구인지, 우리나라 회원이 누구인지가 적혀져 있어요. 와, 이게 여러분 2017년인가 16년에 터졌거든요. 17년에 터졌나? 18년에 터졌구나. 누가 이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한 교수가 요 삼극회 회원들을 폭로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있냐면 홍석천이 있어, 홍석천. 홍석천이란다. 홍석현. 이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겁니다. 그 홍석현을 통해서 JTBC의 손 사장이 만들어지고 그 사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혁명이 일어나서 문재인이라는 예수회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드루킹이 폭로한 것처럼 그 예수회 출신들을 통해서 서북지법이 완전히 넘어가고 대한민국 넘어간 겁니다. 대한민국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홍석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거는 요거는 뭐냐면 지금 2022년 기준의 삼극회 회원들입니다. 2022년. 2022년 전에 2017년에 삼극회 회원에 요 홍석현 말고도 누가 있었냐면 이재용이 있었어요. 이재용이 지금 요 세력이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용은요, 그때 당시 아무 힘이 없어요. 누구 따라 들어간 거예요? 홍석현 따라 들어간 거예요. 왜 홍석현 따라 들어갔어요, 여러분? 홍석현이랑 가족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예요. 근데 가족 관계에서 따라 들어갔는데 이 홍석현이 뭐 하려고 하면 삼성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언제? 이건희 회장이 아프기 시작하고 자리를 비기 시작했을 때 이재용이 들어가기 전에 이곳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재용이 아마 이들의 실체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에는 여기 이재용 없습니다. 빠져 있어요. 이 사건이 언제냐면 2017년에 정확하게 삼선을 예수회가 먹으려고 할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재용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JTBC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빨려 들어갔잖아요. 왜? 삼성 장악하려고 했던 거, 홍씨 집안이. 맞아요. 댓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삼성을 홍씨 집안 사람으로 채운다고.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삼성까지 그냥 글로벌리스트들에게 다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재용과 홍석현은 계속 싸우기 시작합니다. 계속 싸워요. 왜? 당연하죠. 자신의 가족들을 물어내고 홍씨 집안이 삼성을 장악하려고 했고 그 세력이 예수의 세력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삼극회의원 안 하잖아요. 나왔잖아요. 그 세력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JTBC가 삼성을 끝까지 물고 늘어주는 이유. 왜겠어요? 이재용 몰아내고 홍석현이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홍가 집안이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은요, 아주 깊숙한 곳까지 예수의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홍석현이 있었던 JTBC 조석 칼럼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홍석현이 하고 있는 JTBC가 위험했다. 얼마큼? 3,100억. 근데 요거 여러분, 예수의 출신이니까 누가 도와준 줄 아세요? 중국이 도와줍니다. 어디서? 텐센트에서.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중국 돈도 들어가고, 이 중국 돈이 한마디로 하면 예수의 돈입니다. 예수의 돈. 예수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10년 사이에 계속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중국 텐센트가
중국 돈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JTBC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텐센트는 여러분 카카오의 2대 주주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카카오 넘어갑니다. JTBC 넘어갑니다. 언론들 다 넘어갔습니다. 중국 세력들에게. 한마디로 예수의 세력들에게. 대한민국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학교들 들어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을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잖아요? 교회 없어요 여러분. 예수회가 왜 만들어졌다고? 교회 주기교회 만들어졌다니까요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종교개혁에 루터 칼빈 죽이려고 1539년에 예수회가 만들어졌다고요. 예수의 세력들은 세계에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죽여야 되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 하잖아요. 이거 영상에 다 남잖아요. 예수회가 대한민국 장악하면 저 죽습니다. 이거 그냥 하고 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에서 카카오 법안 내려고 했잖아요. 그냥 내는 거 아니에요. 중국과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개인 사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중국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끝난 거라고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나누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설교 1시간만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졌네. 조금만 더 나누고 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질문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입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 밑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지금 댓글도 어떤 지금 유입되신 분들은 제 계시록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중국과 예수회가 한 통속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제가 짧은 영상에 보였던 것처럼 로마 클럽이라는 거 있어요. 로마 클럽. 로마 클럽이 예수의 세력들입니다. 예수의 세력들이 음료 중심으로 10개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10개의 나라.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10개의 나라가 음료 중심으로 가다가 이 적그리스도 편으로 넘어옵니다. 음료와 적그리스도는 다른 세력이에요. 근데 지금 음료가 예수회이기 때문에 예수의 중심으로 10개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중공과 공산당 중심으로 10개를 만든 거죠. 여기에 대한민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중국의 속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회는요, 처음부터 대한민국에 자유 줄 생각 없습니다. 예수회가 지금 전 세계 패권 잡잖아요. 미국이 이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적화되는 거예요. 여기 학교들 괜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양국법 괜히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당이 계속해서 악법 발의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책 안에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중국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안에서. 예수의 세력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그 흐름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들은.